안녕하세요. 경제자유 시장 투혼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채권을 제가 전량 매도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워렌 버핏도 아니고 포지션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저는 ISA 계좌에서 회사채를 투자를 해요. 장내 시장에 채권을 투자를 하는데, 저와 같이 ISA 계좌에서 장내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정보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채를 전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지금 침체기로 들어가는 뭔가 초입부 같아서 주식시장의 시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이러한 이유보다는 ISA 계좌의 만기가 제가 8월 11일이어가지고 요거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ISA 계좌 만기 해지를 하고 다시 만들려고 지금 포지션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꼭 11일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만기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니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서민형 ISA 계좌를 갖고 있는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3년을 운용을 하면서 이 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만기 해지하고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400만 원 수익이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3년이라고 치면은 매년 133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근데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천만 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에 만약에 2천만 원을 납입을 하고 6.65%의 수익을 얻었으면은 133만 원이죠. 그리고 2년 차에는 또 2천만 원을 더 넣게 되니까 이때는 4천만 원에 3.325%, 3년 차에는 또 2천만 원이 투입이 되니까 요 정도 수익만 내도 4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에 6.65% 이렇게 내기 좀 힘든 거 아닌가? 투자로 이렇게 내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4천만 원, 6천만 원 요 구간에서 요 정도 수익률은 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에서 회사채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ISA 계좌에서 여러 가지를 막 저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국내 주식을 퀀트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다 보니까 그럼 ISA 계좌에서는 그냥 회사채만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지 않은 수익률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투자증권의 장내채권 그 화면이에요. 이거 제가 8월 6일 화요일날 스크린샷을 가지고 온 건데, 한국투자증권의 장내채권 화면은 거래량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요자들이 지금 국고채를 많이 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죠. 2.8%, 2.9%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은 매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여기 밑에 JTBC 36-2 채권은 수익률이 7.268%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가가 1162원인 거죠. 그러면은 요거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채권은 발행을 하면 액면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의 채권 갖고 있으면은 만기 되면 그 한 장당 10,000원 줄게,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한 장당 1162원이란 말이죠. 근데도 수익률이 7.268%라는 거는 표면이율이 7.268%보다 높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가 좀 안 되게 높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 10,000원보다 높게 사는데도 7.268%면은 표면이율이 높겠구나, 이자를 여기 적힌 것보다 더 많이 주겠구나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채권이 정리된 페이지에서 표면이율까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서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표면이율이 8.1%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JTBC 36-2가 채권이 막 좋아서 이제 이거를 매수하세요, 뭐 표면이율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지금 보면은 JTBC 신용등급도 없죠. 없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표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찾아보면은 JTBC 36-2 채권은 신용등급이 BBB 제로의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BBB 제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BBB 마이너스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잔존기간이 1년 11개월이고 만기일이 이제 7월 31일인 거죠. 이러한 채권인데 BBB 등급 이상은 투자 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 등급의 말단에 있는 JTBC가 수익률이 7.268%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은 풀무원 신종자본증권 72도 6.652%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1085원이니까
표면 이율은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표면 이율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하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면 이율이 높으니까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뭔가 중위험에 중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풀무원 신종자본증권 72도 신용등급으로 보면은 A-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A-인데 6.652%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ISA 계좌에서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은 이게 세후 수익률이 되겠죠. 세후 수익률 6.65%면은 꽤 높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 대비 꽤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회사채를 투자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 6%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나? 못해도 5%는 진짜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니까 1년 차 때는 2천만 원이 5%면 100만 원, 2년 차 때는 4천만 원이 5%니까 200만 원, 3년 차 때는 30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얻는 이자를 복리로 투자하는 거는 그냥 뺐습니다. 뺐는데 빼고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00만 원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은 분리과세 9.9% 해서 19만 8천 원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만기 해지를 하지 않고 4년 차, 5년 차 넘어가면은 이제 세금이 이제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이제 요거 내기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하고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로 어떻게 보면은 900만 원이라는 수익에서 89만 원의 세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이러한 작은 세금 때문에 다시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게 현명한가? 뭐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죠. ISA 계좌를 다시 만들면은 2천만 원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다 해지하고 2천만 원부터 이렇게 넣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년에 100만 원밖에 못 얻는데 나머지 돈이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ISA 계좌에서 장래 채권은 제 기준에서는 중위험 중수익으로 끌고 가는 이제 안전자산 개념인 거죠. 왜냐면 다른 S&P 500이나 지수 투자를 이제 다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수 투자도 하고 뭐 금 투자도 하고 예금도 있고 파킹 통장에도 돈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6천만 원을 갖고서 해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제 전환을 해서 지수 투자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도 얻을 수 있고 또 2천만 원은 ISA 계좌 새로 만드니까 거기다 넣어서 이제 회사채 투자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뭐 저율과세로 그렇게 예금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저율과세로는 못할 텐데 그러면 그냥 뭐 예금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예금보다 적금의 이율이 더 높거든요. 0.5% 이상 높아서 적금에 들고 선납 이연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자를 극대화하든지 혹은 뭐 금에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 어떤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만기 해지를 할까 만기 연장을 할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년 차에는 400만 원에서 39만 6천 원 세금 떼고 9.9% 분리과세 360만 원을 얻을 거고 2년 차에 450만 원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돈보다 해지를 하는 게 더 이득인가? 뭐 요거를 좀 동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보면은 1년 차 때 3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운용을 하니까 10%를 세액공제 해준단 말이에요. 전환금액의 10%. 그러니까 300만 원 세액공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회사채 100만 원 얻었고 3천만 원을 그냥 지수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지수 투자는 1년에 7에서 8%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론 언제 들어가느냐 시기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수익이 조금 기대가 되죠. 그래서 그냥 7% 정도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 211만 원, 1000만 원 예금한 거, 그다음에 40만 원, 뭐 4%로 예금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651만 원인데 1년 차에 365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되고 2년 차 때에는 이제 1억을 갖고서 5%를 굴리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ISA 계좌를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데 450만 원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2년 차에는 이제 세액공제 안 되겠죠. 2년 차니까. 근데 ISA 계좌에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의 회사채니까 200만 원.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5%다. 그리고 3천만 원 지수 투자하고 있으니까 211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예금 40만 원 해가지고 451만 원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2년 더 연장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세금 제하고 810만 원 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만기 해지를 하고
예상대로 수익률이 흘러가면은 한 1,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되죠. 예. 물론 뭐 지금 만기 해지하고 지수 투자했는데 갑자기 폭락장 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런 거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기 해지하는 게 낫다. 3년마다 ISA 계좌를 이렇게 계속 만기 해지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지금 회사채를 전량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포지션에 좀 변화가 있어서 왜 이렇게 했나 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ISA 계좌로 장내 채권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채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